여의도 클래스 함께 하시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진행의 박소연입니다. 어제 삼성전자 이제 노사 간의 협상이 또다시 재개가 됐다라는 소식을 이 시간에 전하면서 그 방송 이후에 그런 얘기를 막 주변에서 했던 것 같아요. 이러다가 여차해서 잘 마무리가 돼서 내일 폭등강 나오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들을 하면서 이제 퇴근을 했었는데요. 오늘 어마어마한 반등을 주면서 또 이렇게 마무리가 됐네요. 그런데 오늘은 그동안에 나타났었던 쏠림 현상이 극심했던 장이 아니라 진짜 상승장다운 상승이 나왔다라는 것이 주 포인트였습니다. 오늘 엄청난 상승세가 이뤄졌다는 거는 여러분들 뭐 오늘 하루 종일 떠들썩하게 들으셨을 것 같아요. 밖에서 걸어 다니면서도 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자, 하루 사이에 악재는 다 사라지고 삼성전자 총파업 이슈 사그라들고 엔비디아 실적 가이던스보다는 좀 못 미쳤지만 그래도 앞으로 혹할 만한 거리들이 많이 있었던 내용들 전해졌었고요. 종전에 대한 기대감 다시금 올라가고 유가 내려가고 이러면서 시장은 화답했습니다. 자, 코스피가 7,855, 코스닥 1,105포인트로 다시금 껑충 뛰어오른 채 장을 마쳤던 오늘인데요. 자, 어떤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먼저 이 자료부터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의 실적입니다. 오늘 새벽에 이제 그 결과를 봤었고 삼성전자가 여차해서 잘못된다고 하더라도 엔비디아가 실적을 너무 좋게 내준다면 또 상황이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도 어제 했었는데 말이죠. 월가 예상을 부합하는 매출 총이익률 75%. 2분기 가이던스는 시장 예상치를 대폭 상회했고 엔비디아 2분기 전망의 중국 매출은 제외한다. 뭐 이런 등등의 내용들이 이번 엔비디아 1분기 실적 발표의 요약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안도의 한숨 쉬고 이 다음에 나왔었던 엔비디아의 주주 환원책들 이런 부분들이 시장을 화답하게 할 만한 요인들이었습니다. 지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지수 한번 챙겨볼까요? 자, 8%가 넘는 초강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지수가 하루 만에 600포인트나 오르다니요. 코스닥 지수 49포인트 올라서 4.73%. 역시나 코스피 대비해서는 조금 상대적으로 조금 뭔가 약한 느낌은 있지만 그래도 좋았습니다. 자,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파업 리스크는 이제 해소가 됐습니다. 우려가 했었던 부분들이 성과급 협상을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적자 부서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 였는데요. 성과 10.5% 전액을 자사주로 지급한다라는 부분, 성과급 40%, 균등 60% 실적에 따라 차등으로 지급할 것이라는 부분, 적자 사업부도 올해만큼은 60%를 보장하겠다는 내용으로 이제 합의를 본 겁니다. 삼성전자 주가 한번 보도록 하죠. 오늘 시장에서 8% 넘게 뛰어 올랐습니다. 지수와 이제 동일하죠. 퍼센트로 따졌을 때요. 29만 9,500원까지 오르면서 장을 마치는 흐름이었고요. 삼성전자를 내다보는 이제 주요 투자 은행들, 증권사들의 시각 또 그동안 또 어제까지 못다한 얘기들 막 쏟아냅니다. 목표 가격을 삼성전자의 경우 노무라 증권의 리포트 한번 보시죠. 34만 원으로 설정했던 것을 59만 원까지 높여 잡았고요. SK하이닉스는 400만 원까지 목표가를 상향 조정시킨 노무라 증권의 리포트. 잘하면 연내에 10,000포인트 우습게 보고 그 이상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내용. AI 반도체에 대한 그 힘이 그렇게 만들 것이다 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SK하이닉스 주가 한번 보죠. 삼성전자의 파업 이슈에도 불구하고 SK하이닉스가 조금 더 웃었던 그런 지난 며칠이었는데요. 194만 원까지 반등 나와주고요. 11% 넘는 상승으로 장을 마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다른 반도체 업체도 한번 볼게요. 한미반도체 실적 부진하게 나오면서 우려가 컸었잖아요. 오늘 강하게 튀어오릅니다. 15% 넘게 올라서 나름 전약 후 강해 장세로 장을 마치는 모습. 주성 엔지니어링은 계속 강했었기에 오늘 시장에서는 제갈길합니다. 3.7%의 상승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이번엔 엔비디아와 연결고리가 있고
로봇으로서 이제 이름을 좀 널리 알리고자 하는 LG전자 보겠습니다. 최근 낙폭이 너무 커서 또 이거 또 역시나 안 되나? 라는 투자자분들 많았을 텐데요. 단숨에 상 기록하면서 23만 5천 원, 나 아직 있소를 외칩니다. LG전자뿐만 아니라 현대차도 궁금할 텐데요. 최근 며칠간 낙폭이 또 이제 컸어요. 하지만 오늘은 역시 달랐습니다. 12% 넘는 상승을 보여주면서 66만 6천 원 보이며 앞으로를 더 기대한다라는 시각이 쏟아져 나왔던 오늘이었습니다. 로봇 섹터 한번 볼까요? 그 외의 종목들은 어떤지 상한가 기록한 종목들이 수두룩했던 오늘이었습니다. 전선주들 볼까요? 일단 AI라는 키워드가 이제 되살아나다 보니까 반도체 대표주들, 장비단, 전력 설비, 로봇까지, 피지컬 AI까지 다 올라갑니다. 전선주 역시 상한가 기록하는 종목들이 몇 보이고요. 일진전기, 대원전선 10% 넘는 상승 기록합니다. 증권 섹터 볼까요? 지수가 이렇게 날아가니까 증권 섹터도 또 한 번 기지개를 켭니다. 상승으로 마무리된 종목들이 상당히 많았다라는 거 오늘 시장의 특징이었습니다. 애프터마켓 조금 전 마무리가 됐고요. 상승률 상위 종목 리스트 봅니다. 로봇주들, LG전자도 여기 들어가 있고요. 모비스도 있습니다. 하락률 상위 종목, 오늘 사실 오늘 장에서 파란불 켠 종목은 너무나 아쉽죠. 네. 로킷 헬스케어가 16% 하락, DS 단속도 흐름이 좋지 않았다라는 거 챙겨보면서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 구체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달의 위원 김도형 위원과 함께하도록 하죠.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그동안 시장을 좀 옥죄었던 이슈가 좀 단숨에 해결되는 분위기였습니다. 이달의 위원님, 이제 시장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점검을 좀 해주십시오. 네, 금일 증시가 급반등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삼성전자의 파업 이슈가 해소된 것이 또 일조를 했죠. 근데 결정적인 이유를 들여다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이 최종 단계에 이르렀다라는 이러한 발언으로 인해서 국제유가가 하락을 하고 국채금리도 하락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그게 다가 아니었죠. 이란이 합의하지 않으면 추가 공격을 가할 수 있다라는 발언도 함께했습니다. 근데 시장은 듣고 싶은 것만 들었죠. 전일 뉴욕 증시 반등에 대해서 월가에서는 여러 가지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제 마음을 잘 대변하고 있는 그 CNBC 주식 평론가의 발언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는 현재 시장 참여자들이 걱정하는 것은 전쟁이 끝나고 국채금리가 급락하고 주가가 급등을 하면 지금 증시에서 빠져나온 자신이 너무 바보 같아 보일까 봐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팩트만 짚어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구두 개입으로 시장은 반등을 했지만 또 이란 사태는 여전히 지속 중이다라는 사실이죠. 미 에너지 정보청의 집계에 따르면요, 현재 전략 비축유가 사상 최대 감소폭을 기록을 했고요. 또 여기에 상업용 재고 감소폭을 더한다라면 데이터가 집계된 1982년 이후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월가에서는 몇 주 안에 호르무즈 해협이 또 열리지 않는 한 유가가 130달러까지 급등하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다다를 수 있다라는 이러한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결국 이란 사태가 종식되기 전까지는 최근과 같은 변동성은 언제든 나타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체크를 해야 되고요. 따라서 시장의 방향성은 계속해서 우상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구간은 여전히 변동성이 확대되는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무리한 추격 매수보다는 매크로 변동으로 인한 하락을 여러분들이 저점 매수 기회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종목을 보고 간다라면 LG전자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엄 백색가전 시장 1위 기업이죠. 그런데 최근에는 AI 기반 스마트홈 구독 서비스 중심으로 체질 개선에 나서고 있는 그러한 기업입니다. 과거에는 국내 증시에서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LG전자가 올라오면 이제 시장이 끝물이다라는 이러한 얘기도 나오면서 그러한 오명을 안고 있던 기업이기도 한데 지금은 이제 데이터 센터 액침 냉각 솔루션과 또 피지컬 AI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그러한 기업입니다. 차트 보시면 전일 달달한 10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지금 이 자리에서 전일 매수 타이밍이라고 관심주로 드리면서
이번 하락이 매수 기회다라고 여러분들께 관심 가져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금일 상한가에 또 안착했던 달달한 종목입니다. 이렇듯 시장에서 우상향 추세에서 정말 상승해야 하는 그러한 종목들이 조정이 날 때 매수 타이밍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한 종목 더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로보틱스를 보실 수가 있죠.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국내 로봇 기업 중 거의 유일하게 글로벌 시장에서 명함을 내밀 수 있는 그러한 기술력 있는 기업입니다. 최근에 젠슨항 CEO의 장녀죠. 메디슨 항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동사가 피지컬 AI 협업을 논의했다라는 그러한 이슈로 시장에서 주목을 받기도 했죠. 차트 보시면 동종목 같은 경우에 최근에 3거래일 동안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전일 또 장중 공개 방송을 통해서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관심주로 또 드리면서 또 금일 10%가 넘는 상승률을 기록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시장에서 지수가 조정이 나올 때 여러분들은 옥석 가리기에서 정말 옥에 해당하는 종목들을 담아가신다라면 충분히 달달한 계좌를 만들어 가실 수 있는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며칠 전에 있었던 금닥장 속에서도 또 챙겨주신 전략 때문에 또 그 불안한 시장 속에서도 수익을 잘 낼 수 있었는데요. 혹시 이런 종목들은 지금 현 시점에서 또 관심권을 넣어둬야 된다라는 시각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도영 위원님의 시장 뷰도 한번 챙겨보죠. 그런데 이렇게 반등이 나온 거는 너무나 다행스럽고 정말 또 다행스러운 일인데 수급을 보니 위원님, 외인들은 여전히 순매도를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 또 확인이 돼서 약간 좀 깨름직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그동안의 외국인들의 매도 공세, 특히 이제 거래소 쪽에 대한 매도 공세가 하루에 2조, 5조, 8조, 진짜 엄청난 양을 쏟아붓는 게 5월이었어요. 5월 달에 셀인 메일을 보여준 것이 외국인이었다라고 한다면 바인 메일을 보여준 게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 시장은 굉장히 핫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판단하고 있는 이 외인들의 수급이 반도체 투톱에 대한 이제 비중 조절 그런 부분이 좀 나타나면서 자금이 빠져서 다른 쪽으로 들어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현재 시장은 외국인들의 매도도 강하지만 매수에 대한 강도도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특히 오늘 시장의 흐름을 봤을 때 외국인들의 매도 폭이 정말 급속도로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점. 이전에는 전일까지만 해도 2, 3조 정도씩 매도를 하던 외국인들이 오늘은 종가 기준으로 6,591억 거래소 매도로 그쳤다라고 하는 것을 감안한다면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포인트, 특히 오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그리고 현대차, 현대모비스 등으로 자금에 대한 유입 강도가 강하게 나타났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은 굉장히 심플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안에서 이제 거래소, 저는 특히 거래소, 그리고 그 안에서 반도체, 이제 코스닥 시장을 보시겠다라고 한다면 소부장단에 대한 이 집중도 엄청난 상승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지금 현재 시장은 대장주들로 압축되면서 시총 상위 종목들, LG전자가 상한가 치는 그런 시장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는 이 시장 흐름에 대한 포인트를 어디서 잡을 것인지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메뚜기처럼 열심히 뛰어다닐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점. 이번 4일 연속에 대한 하락 구간에서도 시장을 지키고 낙폭이 어느 정도 제한적인 그런 종목들이 오히려 오늘 신고가 전환, 신고가 돌파가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났다라고 보겠습니다. 저는 올해 초반과 4월 달에 대한 흐름이 이제 5월 마무리 구간이죠. 다음 주 정도면 이제 5월이 마무리되는데 6월 달에 또 한 번, 아니 더 극심화된 수급 쏠림 현상을 우리는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추가 성장에 집중하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목 두 개만 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5월 7일 날 안내드렸던 현대모비스예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죠. 현대모비스를 45만 원에 럭키세븐 코너에서 안내를 드렸는데 72만 7천 원 찍고 나서 조정이 나타났습니다. 정확하게 4영업일 조정이 나타난 이후에 전일 이제 단기적인 반등, 그리고 오늘은 장중에 26% 정도까지 상승을 보여주면서 65만 6천 원으로 마감이 됐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번 하락이라고 하는 것을 단 하루 만에 다 마무리하고 이제는 상승에 대한 기조로 전환될 수 있는 그런 포인트. 특히 이제 보스턴 다이나믹스에서
액추에이터 독점 공급 기업이다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저는 77만 원 돌파도 시간 문제이다라고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현대차인데요. 이 로봇 산업에 대한 삼성전자의 파업 이슈가 지금 대기업들 제조업 쪽으로 굉장히 많이 퍼져 나갈 그런 가능성, 그렇게 본다면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휴머노이드, 한마디로 로보틱스 산업에 대한 폭발, 그러면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이 그룹사들에 대한 전략을 지금 잘 짜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5월이 이렇게 이제 끝자락에 놓여 있는 상태이고요. 6월에는 더 쏠림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이슈에 주목을 해봐야겠습니다. 클래스 있는 인사이트를 통해서 두 위원님께서 가지고 온 두 가지 이슈를 한번 살펴볼까요? 이달의 위원님의 첫 번째 인사이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힌트 나갑니다. 이젠 눈이 손보다 빠르다. 대충 뭔지 알 것 같아요. 이거 너무 오랜만에 보는 거 아닙니까? 이거 눈으로 네, 맞습니다. 글라스 써서 하는 그거 말씀하시는 네, 거죠? 스마트 글라스에 스마트 대해서 글라스. 네,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정말 추억 돋죠. 굉장히 오랜만에 정말요? 가지고 나온 섹터입니다. 네, 스마트 글라스는 안경 형태의 웨어러블 기기죠. 항상 글로벌 스마트 이러한 기기의 트렌드 세터 역할을 해오던 애플이 시장에서 야심차게 선보였던 비전 프로가 흥행에 실패를 했죠. 그리고 나서 스마트 글라스 시장은 한동안 고전을 면치 못했고요. 시장에서도 많이 소외되어 있었죠. 그런데 오는 25일 메타의 스마트 글라스가 국내에 정식 출시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번 메타의 스마트 글라스 한국 상륙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는 6월에 애플의 연례 개발자 회의에서는 차세대 시리 그리고 비주얼 인텔리전스 등 글래스 연계 AI가 발표될 예정이고요. 7월에는 삼성전자의 갤럭시 글라스가 공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구글 또한 I/O 2025 행사에서 올해 하반기 구글 스마트 글라스 출시를 발표를 했고요. 올해 구글 I/O 2026에서는 스마트 글라스 2종을 공개하고 올 가을 출시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스마트 글라스 시장은 현재 단순한 기기를 넘어서서 거대한 플랫폼 전쟁터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시장을 선점한 메타가 경영화 프로젝트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요. 또 이러한 가운데 구글이라든가 퀄컴, 삼성, 연합군이 그 뒤를 바짝 추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존심을 구겼던 애플 또한 이제 비전 프로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서 스마트 기기 시장의 주도권이 아직도 자신들에게 있음을 또 증명하려고 애쓰는 모습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메타의 스마트 글라스 기기 출시를 계기로 해서 국내 시장에서도 스마트 글라스 관련주들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섹터가 집중될 수 있는 만큼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마 많은 분들 아실 겁니다. 이달의 위원님께서 그 누구보다 새로운 트렌드를 진짜 일찌감치 잘 캐치해서 잘 보십니다. 오랜만에 우리가 살피게 된 스마트 글라스 눈여겨볼까요? 어떤 종목을 볼까요, 위원님? 네, 먼저 사피엔 반도체를 볼 수가 있는데요. 동사는 고객 맞춤형 에이직 제품이나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이죠. 기업 중에 국내 기업 중에서 스마트 글라스 핵심 부품인 레도스형 백플레인을 공급하는 유일한 기업입니다. 그리고 중국사보다 굉장히 상당히 양산 기술이 뛰어난 양산 기술을 확보하고 있고 그 기술력을 증명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동사 같은 경우는 작년 4분기 흑자 전환을 기점으로 해서 올해는 전년 대비 매출이 2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관심을 가져볼 수 있죠. 차트 보시겠습니다. 동종목 최근에 박스권 매물대 상단을 돌파를 하고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1선 추세 상승 흐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이고 또 스마트 글라스 관련주로 추적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종목 더 보고 가도록 할게요. 라운텍을 보실 수가 있는데 자,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SOC를 설계 제조하는 시스템 반도체 팹리스 기업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엘코스 분야에서 차별화된 기술력을 토대로 초기 AR 글라스 시장을 주도해온 그러한 기술력 있는 기업이고요. 또 현재 스마트 글라스 시장에서 레도스의 침투율이 증가하기 시작했지만 아직까지
엘코스 기술이 가장 큰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초기 시장과 또 향후에 보급형 제품에서는 여전히 엘코스가 적용될 확률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동사를 주목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라운텍 차트 보시면 동종목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시세를 분출하고 지수 조정과 함께 밀어내는 모습이 나타났죠. 오히려 저가에 공략할 수 있는 타이밍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단기적으로는 8,000원까지 좀 열어두시고 여러분들이 추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피엔 반도체, 라운텍까지 눈여겨봐야 되는 스마트 글라스라는 키워드 아래 관심 종목 두 종목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 인사이트를 듣게 될까요? 김도영 위원님의 인사이트 힌트부터 열어보겠습니다. 역시 반도체라는 단어가 일단 보이고요. 다음 대장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은 누구를 이야기를 해주실까 궁금합니다. 네, 위원님 들어볼게요. 시장은 지금 반도체 다음 대장을 찾기에 여념없다라고 볼 수 있죠. 2차 전지가 다음 반도체 대장인가요? 로봇인가요? 우주항공인가요? 여러 가지 얘기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정답을 드리겠습니다. 반도체의 다음 대장은 반도체입니다. 네. 여전히 우리가 집중해야 돌고 된다. 돌아 또 반도체. 그렇죠. 엔비디아 실적이 서프라이즈가 나왔죠. 실적 서프라이즈의 영업이익 75%.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지만 이제 향후 가이던스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현재 예상이 873억 달러를 예상을 했는데 회사에서 910억 달러를 제시를 했다라고 하는 점. 여기서 추가적인 성장이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요 근래 들어서 이제 토큰이라고 해요. 이제 AI 서버를 이용하는 것을 1토큰으로 이용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올해 전체 이 토큰 사용량을 100경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숫자가 안 세져요. 100경이에요. 100경. 그런데 2030년에는 4해라고 하는 단위가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그런 성장. 한마디로 지금은 폭발적인 성장이 지금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안에서 이 반도체의 다음 대장을 왜 굳이 찾으려고 하는지. 주도 산업이 꺾이면 그냥 시장이 꺾였다라고 그냥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한마디로 주도 산업은 변하지 않습니다. 순환매는 나오지 않을 순환매는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집중되는 산업에 우리는 조금 더 집중력을 높여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엔비디아의 가이던스 상향에 따라서 이제 우리나라 반도체 투톱을 필두로 한 캐펙스 증대, 캐파 증대 여기에 실적에 대한 개선 여부를 더욱더 확대해야 되는 그런 포인트들이 나오겠죠. 물론 이 반도체와 AI 산업에서 파생된 로봇 산업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니즈는 우리는 계속해서 갖고 가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반도체 섹터의 다음 대장은 또 반도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종목을 들을 텐데 종목도 그간 강조해 주셨던 그 종목 또 말씀 주실 거예요? 네. 제가 화요일 날 시장이 눌렸을 때 딱 이 뒷자리에 서서 네. 강의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강의 내용을 많이 준비했지만 그것보다 지금 눌릴 때 물려도 반도체를 사셔라 라고 막 열강을 했던 네. 엊그저께 기억인데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이 두 종목에 대한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은 무조건 대장주로 공략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SK 하이닉스가 오늘 장중에 10%가 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거의 한 195만 4천 원을 찍으면서 전고점 돌파까지 얼마 남지 않은 그런 모습.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지금 현재 너무나 매력도를 더 높이고 있다. 목표 가격 240만 원이고 우리 여의도 클래스에서도 다시 한번 안내를 드렸던 자리이죠. 4월 7일 정도에. 그렇게 본다면 지금 현재는 더욱더 즐기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목표가 240만 원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삼성전자예요. 삼성전자 이제 30만 원 돌파 한 500원 남았습니다. 500원 정도 남았는데 조금 더 여유롭게 대응을 하시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우리 4월 9일 날 삼성전자 공략하신 분들은 지금 뭐 약간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면서 목표가 37만 원 그 구간이 거쳐가는 구간이다. 이렇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네, 하이닉스 240, 삼성전자 37 거쳐갈 뿐. 그 다음 레벨이 궁금해집니다. 자, 두 위원님의 클래스 있는 인사이트 마무리 짓고요. 포트폴리오 안에 들어와 있는 종목도 체크하러 가겠습니다.
이달의 위원님의 관심 종목 먼저 체크 들어갈게요. 현대오토에버를 그저께 이 시간에 말씀을 들었고 그래서 어제 날짜로 이제 편입이 됐습니다. 어쩜 이렇게 저점에서 공략이 가능할 수 있었던 거죠? 위원님, 요거 한번 챙겨볼까요? 지금 목표가를 단박에 넘어간 거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오늘 현대그룹주들, 현대차 그룹주들 굉장히 좋은 흐름을 나타내는 가운데 또 현대오토에버도 또 그 선봉에 서서 좋은 흐름을 나타내 주었죠. 네, 동사 같은 경우에는 뭐 공장 내 로봇이나 수집 관리부터 스마트 팩토리 최적화까지 소프트웨어 인프라를 또 구축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기업입니다. 현대차 그룹 내에서요. 현대오토에버 차트 바로 보겠습니다. 자, 동종목 같은 경우에 제가 여러분들 지수가 밀려 내려오면서 이렇게 음봉으로 밀어낼 때 이 자리에서 이날 방송에서 말씀드렸고 그 다음날 여러분들 시가로 53만 6천 원에 진입을 할 수가 있었죠. 목표가는 제가 61만 원을 제시해드렸습니다. 61만 원 금일 가뿐하게 돌파를 하면서 또 달달한 수익을 이 거래일 만에 챙겨드렸죠. 그러고 나서 목표가를 또 상향해 드려야 되겠죠. 충분히 추세 상승으로 이어갈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인 만큼 현대오토에버 수익 챙기신 분들 축하드리고 또 추가 수익도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0만 원까지 목표가 상향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대폭 상향 조정인데요. 목표 가격 70만 원으로 수정을 시켜 놓습니다. 현대오토에버입니다. 반영시켜 둘게요. 사막 콘덴서 두 번째로 점검하겠습니다. 이 종목도 목표가 상향 조정이 또 한 번 필요할 것 같아서요. 이미 한 번 올린 다음에 이제 쭉 이제 괜찮은 흐름 계속 쌓아가고 있었는데요. 지금 목표한 7만 원도 넘어섰어요. 누적 상승 60%입니다. 점검해 주세요. 네, 사막 콘덴서는 제가 지난주 화요일에 좀 목표가를 상향해드리고 싶은데 여의치 않아가지고 또 못해드리는 게 되게 아쉽긴 합니다. 동종목 같은 경우는 금일 상당히 좋은 흐름을 나타내줬죠. 국내 유일의 콘덴서 종합 메이커로서 또 MLCC 가격 상승 기대감, AI 산업 성장으로 인한 그런 기대감이 부각이 되고 있는 가운데 또 MLCC 관련주로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차트 바로 보시겠습니다.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8만 원을 금일 돌파를 하면서 점심 방송에서는 8만 원 목표가를 제시해 드렸었어요. 근데 충분히 돌파를 했고 추가 상승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죠. 목표가 이 자리에서 상향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9만 원으로 상향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추가 상승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9만 원으로 사막 콘덴서도 올려 잡아 둡니다. 예, 좋습니다. 자, 김도영 위원님의 관심 종목도 보겠습니다. 럭키세븐 시간을 통해서 제주반도체가 제시가 됐었는데요. 지금 이미 누적 상승이 120%를 넘어가는 중입니다. 오늘 24%나 이제 뛰어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위원님 후속 전략 챙겨주세요. 제주반도체, 제가 이제 종목을 분석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것은 바로 실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반도체 산업 성장, 물려도 반도체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그 구간에서 제가 제주반도체는 1분기 그리고 4월 달 수출 데이터를 분석했을 때 전년 대비해서 400%, 많게는 800% 정도까지 증대를 하는 것을 확인을 하고 제가 5월 11일 날 럭키세븐 코너를 통해서 안내를 드린 종목입니다. 그 구간에서도 사실 경고였었어요. 그런데 경고에 들어가기 바로 일보 직전인 종목이었습니다. 5만 원이 되기 5만 원 초반 구간에서 안내를 받으신 분들은 지금까지 한 120% 정도에 대한 상승. 지금 코스닥 시장에서 1위부터 시총 1위부터 25위까지 쫙 그 순서를 매겼을 때 실적이 제일 좋은 게 지금 제주반도체거든요. 그냥 압도적인 실적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이를 통해서 목표가 12만 원 돌파가 나타났습니다. 저는 비중에 대한 조절은 좀 필요하겠지만 목표가 14만 원으로 상향 안내를 드리고요. 지금 현재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반도체 안에서도 희비가 좀 엇갈릴 수밖에 없다는 것, 더 집중되고 압축되는 시장의 실적이라고 하는 이 키워드에 집중하고 대응하시죠. 수익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보유하신 분들 비중 조절을 조금씩 해 나가면서 조금 더 높은 구간까지 올려다 보시자고요. 제주반도체였고요. 삼성전기 보겠습니다. 최근에 포트에 들어왔고요. 흐름이 이 굵직한 종목마저도 납니다. 오늘 13% 넘는 상승. 와, 100만 원 뚫은 제가 엊그제인데 120도 뚫었어요. 위원님 챙겨와 주세요. 네, 삼성전기는 제가 작년 11월 30일, 그래서 1월 2일 날 우리 여의도 클래스에 편입이 된 종목이에요. 너무 오래전 얘기라서 이 구간에서가 지금 26만 원 정도 구간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350% 네. 정도, 한 400% 가까운 상승을 보여줬다라고 한다면 지금 제가 이 구간,
100만 원이 넘는 구간에서 이제 황제주로서에 대한 위험을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100만 원 지금 5월 15일 날 편입을 하신 분들은 이번 하락장에 가장 안전하고 가장 강력한 종목을 매수하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표가 150만 원 유지, 홀딩 축하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새로운 종목 받으러 갈 텐데요. 이달의 위원께서는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셨을까요? 관심 종목 하나 주십시오. 네, 저는 이렌텍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동사는 스마트폰 부품이라든가 배터리팩 제조 전문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스마트폰 배터리팩의 그 핵심 벤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스마트 글라스 시제품의 광학 모듈 공급 이력이 있어서 오늘 제가 그 키워드로 말씀드렸던 스마트 글라스 관련주로 이렌텍을 관심 있게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스마트 글라스 관련주들을 보면서 또 재무 상태까지 다 체크해서 보니까 이렌텍이 가장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매수하게 관심주로 보게 편안하게 추적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차트 보시면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시세를 분출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종목인 만큼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고 목표가는 16,000원, 손절가는 11,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렌텍 눈여겨보겠습니다. 목표 가격 16,000원, 예상 상승률 19%입니다. 김도영 위원님의 관심 종목은 어떤 걸까요? 위원님은요? 네, SK 하이닉스를 추천드리고 싶은데 얼마 전에 추천을 드렸기 때문에 SK 하이닉스 180만 원이죠. SK 스퀘어도 100만 원이 넘었습니다. 너무 비싸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종목 SK 안내드리겠습니다. 지금 SK, LS 이런 지주사 쪽에 대한 니즈가 확대되고 있다. 자사주 20.1%를 2027년 1월 달에 소각을 할 거예요. 그를 통한 이제 리밸런싱이 다시 한번 나타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 볼게요. 특히 5월 달에 강한 상승 이후에 옆으로 횡보하면서 이제는 신고가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저는 현재 구간에서 럭키세븐답게 1차 목표가 70만 원, 손절 라인은 47만 원 잡고 대응하겠다. 이렇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네, SK 하이닉스 못 샀다면 요것이다. SK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상 상승률 21%대입니다. 잠시 뒤에 무료 방송 이어지고요. 이달의 위원께서 오늘 단단히 또 준비하고 계시죠. 위원님 오늘 어떤 이야기 하세요? 네, 오늘 시장이 급반등이 나오면서 여러분들 상한가 종목이 속출했는데요. 그중에서도 두 종목이나 달달하게 상한가를 가면서 또 화끈한 하루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일 공개 방송에서 두산 로보틱스를 여러분들께 종가 베팅 종목으로 드리면서 금일 하루 만에 또 10%가 넘는 달달한 수익을 안겨드리기도 했는데요. 이렇듯 시장에서 빠르게 수익을 챙겨가고 또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이러한 매매, 그리고 시장을 먼저 선점하는 매매를 또 함께 하고 있으니까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달달한 종목, 달달한 시장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이달의 위원님의 무료 방송 많이 애청해 주세요. 여의도 클래스 전반부는 김도영 위원, 이달의 위원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
시장이 밀리면 밀리는 대로 또 급반등에 성공하면 그런 대로 골치가 아픕니다. 워낙에 왔다 갔다 하니까요. 점점 더 난이도는 높아져 가는 것. 올해 내내 더 극심해집니다. 이분과 함께 돈의 흐름을 읽어보겠습니다. 박찬웅 위원과 함께하죠.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도 돈 보기 전략으로 돈이 진짜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좀 면밀히 살펴봐 주십시오. 네, 시장의 흐름을 즉 맥점을 읽어드리는 돈 보기 전략입니다. 자, 국내 코스피 지수 여러분 10,000포인트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자, 미국과 이란의 전쟁 종전 기대감이 여전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급락했던 이유가 유가가 100불을 넘어섰고 미국의 채권 금리가 레드라인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지금 유가는 100달러 이하로 이제 떨어질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피크아웃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채권금리, 미국의 채권금리, 특히 10년물 채권금리 4.5, 그리고 30년물 채권금리 5%. 네, 이게 지금 현재 그 레드라인인데 이제는 좀 꺾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피크아웃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삼성전자의 노조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파업 리스크는 이제 완화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반도체 공급 쇼티지는 이제는 완화되겠죠. 그리고 저는 이 파업, 그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의 파업 리스크가 없다면 국내에 이 반도체 기업들이 우리 국내 증시를 이끌어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즉 국내 증시를 이끌어가려면 역시나 실적이죠. 실적 성장 올해 내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반도체 이외의 유망 섹터. 그렇다면 이제 반도체 다음에 또 순환매가 좀 이어지겠죠. 지정학적 긴장이 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 이스라엘 가자지구도 그렇고요. 이란 전쟁 아직 안 끝났습니다.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여전히 치고받고 주고받는데요. 그렇다면은 각국이 자주국방에 투자를 많이 하겠죠. 그래서 방산주들은 조정이 나오면은 제가 이 여의도 클래스에서 또 매수 타점 오면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노조 리스크로 인해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특히나 우리나라죠. 우리나라는 노조 리스크가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노조 파업에 대한 리스크 때문에 로봇 산업 가속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 삼성전자, LG그룹도 이 노조 리스크로 로봇으로 계속해서 전환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이제 자동차, 최근에 테슬라 타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자율주행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발전했죠. 우리나라도 현대 기아차에서도 자율주행이 장착된 즉 2.5 정도 수준의 자율주행 레벨 정도에 도달한 자동차들이 계속 출시가 될 겁니다. 뭐 신형 그랜저, 제네시스부터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최근에 코스닥 시장에 있는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 좀 마음이 답답하시죠. 하지만 정부가 코스닥 활성화 정책을 조만간에 시행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이 지수가 10,000포인트에 근접하게 된다면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이 되면서 국내 증시 코스피 지수 선진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즉 해외에 있는 개인 투자자들도 계속해서 우리나라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현대차 같은 우량주들을 많이 사겠죠. 자, 그렇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반도체 섹터에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이 두 개 기업이 우리 국내 증시의 시작과 끝을 알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작은 되었고 끝은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35만 원 이상, 네, 그리고 SK 하이닉스 과연 250, 300까지 가는지 한번 지켜보시고요. 이 반도체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상승하려면 실적이 계속 이 분기별로 우상향해야 됩니다. 하지만 반도체 슈퍼사이클은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고 공급의 쇼티지도 공급은 계단식으로 늘어나는데 수요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죠. 앞으로 드론뿐만 아니라 미사일 그리고 로봇
네, 계속해서 메모리 추론 능력이 데이터가 계속해서 쌓여야 되기 때문에 메모리 수요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추정 PER이 6배 수준밖에 안 됩니다. PER이 6배에서 7배인데 글로벌 반도체 회사들, 예를 들어서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리고 대만의 TSMC 추정 PER이 TSMC는 20배,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10배 수준입니다. 즉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추정 PER이 6배니까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죠.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 빅테크 AI 서버 수요도 폭발하고 있고요. 또 범용 디램이나 낸드, 이 판가 인상, 즉 반도체에서 디램과 낸드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네, 당연히 판가 인상되면은 실적이 엄청나게 증가하겠죠. 이런 부분이 일단 먼저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이제 HBM4를 엔비디아에 이제 납품을 하는데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시작이 되겠죠. HBM4는 단가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 추정치도 다시 또 서프라이즈가 나오겠죠. 네. 자, 코스닥 종목들 갖고 계신 분들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 ADR이 2022년 7월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자, ADR 보시면은 2022년 7월 달 바닥권이죠. 그리고 지금도 ADR이 바닥권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ADR이라는 거는 상승 종목수 대비 하락 종목수를 나누는 겁니다. 즉 누계로 나누는데, 즉 하락 종목수가 너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거의 코스닥 시장에 거의 바닥에 왔다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은 어떤 종목을 봐야 되겠나요? 많은 코스닥 종목들 다 담기에는 어렵겠죠. 여러분들 자금이 한정되어 있으니까요. 그렇다면은 이런 경우에는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 ETF, 즉 상승 쪽에 베팅을 해서 이 코스닥 150 레버리지 ETF를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네, 즉 코스닥 지수 ETF에 좀 베팅을 한번 해보자. 그것도 분할로 이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즉 코스닥 지수가 올라가려면 미국의 국채 금리가 꺾이기만 합니다. 꺾이기만 하면 되는데 미국의 이 채권 금리가 피크아웃을 찍었기 때문에 조만간에 꺾일 겁니다. 그렇다면은 코스닥 지수도 반등이 좀 빠르겠죠. 오늘 이 지수 ETF가 오늘 급반등이 나왔죠. 코스닥 지수 ETF. 네, 이 부분을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고금리 피크아웃 기대감. 자, 코스닥 시장이 지금 짓누르고 있는 거는 바이오 종목들이 너무나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고금리 피크아웃이 되어서 고금리가 꺾인다면은 반도체, 바이오 쪽도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아스코라고 해서 이제 미국의 임상 종양학회 지금 5월 말에서 6월 초에 이벤트가 있고요. 이 중에서 이중항체 비비, 그리고 ADC, 그리고 비만 치료제, 즉 플랫폼 가치가 있는 종목들 좀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기술 수출이나 임상 데이터 계속 발표가 있을 겁니다. 아직까지는 기술 수출이나 임상 데이터 좋게 발표해도 주식 그 종목들이 많이 오르지 못했는데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이 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올바이오 파마가 오늘 이 난치성 루마티스 관절염에 관련된 데이터가 좋게 나와서 점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대장주가 하나씩 나와줘야 됩니다. 바이오 종목에서. 그 대장주가 일단 나왔으니까 계속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고, 자, 코스닥에서는 알테오젠이 대장 역할을 하는데요. 알테오젠도 이 항암제 중에서 제일 많이 팔린 항암제 중에 하나가 키투루다인데, 키투루다의 SC 제형이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식약청에서 허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술력을 인정을 받은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 마일스톤과 로열티 수익이 계속해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대는 35만 원 전후로는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 한번 뽑아봤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로봇이에요, 로봇. 서비스 로봇 기대감이 지금 이제 서비스 로봇에서 지금 파업 이슈도 있고 노조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대기업들이 이제는
공장에서 산업용으로 쓸 로봇으로 전환을 많이 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AI 로봇 수요가 증가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 스마트 팩토리, 이 공장의 자동화가 이루어질 겁니다. 자, 지금 휴머노이드 쪽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에서 시연 단계는 끝났습니다. 이제 현장 검증 단계로 왔고요. 그렇다면은 로봇을 완성체로 만드는 기업들보다는 로봇 부품, 감속기나 액추에이터나 센서, 이런 걸 만드는 종목들 좀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 대표 종목이 현대모비스죠. 이건 방송에서 계속해서 얘기를 해드렸고요. 오늘 현대차 그룹에서 로봇 관련주 중에서 현대모비스의 상승이 눈에 띄는데 25% 상승했습니다. 앞으로 현대차 그룹에서 보스턴 다이나믹스사 아틀라스 로봇을 완성하는데 이 현대모비스의 액추에이터 그리고 배터리 모듈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로 할 겁니다. 그래서 강력한 로봇 대중화의 강력한 수혜주가 현대모비스고요. 자, 그리고 SPG는 지금 감속기 쪽에서 글로벌 1등이 일본의 하모닉 드라이브 시스템스인데 이 하모닉 드라이브 시스템스가 감속기 글로벌 1등입니다. 여기를 대처할 만한 기업이 SPG니까 관심 있게 보실 필요 있습니다. 자, 7월 상법 개정 시행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법 개정안이 시행이 되면은 일단 자사주 소각이 의무화되고 중복 상장 제한, 그리고 중요한 거는 주가 누르기 방지법이 적용이 되면서 지주사들 지금 저평가되어 있죠. 그런 종목들의 상승세가 한번 눈에 띄게 오르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일단 국내 상장 자사주 규모는 140조 원, 자사주를 140조 원 갖고 있는데 자사주 소각 60조 원어치를 소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주사 할인율은 50% 초중반인데 만약에 이 할인율이 커버가 된다면 최소 주가는 20-30%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사주 보유 비율이 높은 그런 종목들 위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하나의 또 테마가 될 겁니다. 자, 자사주 비중이 높은 종목, 저 PBR주, 그리고 비상장 알짜 자회사가 있는 종목 위주로 보시고요. 1순위 종목 위주로 보시면 SK, 그 다음에 LS, CJ 이런 순으로 1순위에 있는 지주사들을 관심 있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대차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제가 그랬죠. 박찬홍은 잊어버려도 좋다. 현대차를 꼭 기억하자. 그 뒤에 여러분 급등이 나왔는데 아쉽게도 최근에 조정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60만 원 이 가격대에 유지가 된다면 제가 봤을 때는 목표가 80만 원까지 충분합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 목표가 80만 원까지 보시면서 여의도 클래스를 계속 관심 있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불과 며칠 전에 말씀드렸는데 말씀드리자마자 급등이 나왔고요. 또 어제도 한번 얘기해드렸죠. 삼성전자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음봉에서 과감하게 매수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삼성전자 목표가 35만 원까지 계속 저랑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관심주 삼성 SDI인데 삼성 SDI는 미국에 1조 5천억 원어치 ESS 배터리를 납품할 가능성이 높고요. 거기에다가 차세대 배터리, 전구체 배터리에 BMW 납품하고요. 또 로봇에도 차세대 배터리를 만들어서 장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목표가는 80만 원. 네,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손절가는 40만 원까지 해서 보시고요. 이 방송 끝나고 지금 못다한 얘기를 공개 방송을 통해서 제가 핵심 유망주들 콕콕 집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삼성 SDI를 관심 종목으로 포트에 옮겨두고요. 네, 그 외에 또 우리가 다양한 전략들을 무료 방송에서 또 들을 수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삼성전자는 적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화살표 주도주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을까요? 여의도 클래스 검색하셔서 나오는 홈페이지 방송 입장 버튼이 있습니다. 누르면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지금 시작이 되니까요. 박찬홍 위원님의 무료 방송 많이 애청해 주시기 바랄게요. 저희 여의도 클래스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같은 시간에 또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